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2024년 첫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새해라서 가장 파이팅 넘칠 때잖아요. 올해 우리 하고자 하는 거 다 잘하고 건강하고 같이 힘내보는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영상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새해 첫 인사는 뭐니 뭐니 해도 낄디오다.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들이랑 좀 깊은 대화도 나누고 싶고 소통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큰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요것저것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 저에게 쌓여왔던 에피소드들을 조금 풀어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새해를 지금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새해 맞이 저에게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에게 한 투자는요. 제가 치과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병원을 조금 무서워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치과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근데 제가 올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게 신경치료를 하고 은니로 이렇게 덮어둔 게 있어요. 활짝 웃으면은 여기 은니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놈의 은니를 빨리 없애버려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과 가기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미루다가 이제 올해 또 제가 촬영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웨딩 촬영도 하게 될 거고 결혼식도 하게 될 거고 하다 보니까 웃을 때 조금 신경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크게 막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돈만 조금 투자하면 되는 일이다 보니까 해야겠다 해서 이제 간 김에 그날 말씀을 드리고 본을 뜨고 왔습니다. 본 뜨는 거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되게 친절하게 안 아프게 잘 해주셔가지고 견딜만 했어요. 올해 저에게 가장 처음 한 투자가 어금니 요거 덮어 씌우는 거 도자기로 올해는 더 활짝 웃자는 의미로 저에게 투자를 했고요. 그게 이제 저의 새해 첫 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한 투자가 이번 한 주를 저에게 휴식 기간을 줬어요. 제가 저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주듯이 저에게 조금 휴식을 주었습니다. 휴식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뭘 한 건 아니고 정말 그냥 집에서 조금 빈둥빈둥 며칠 놀기도 하고 치과도 다녀오고 그렇게 좀 푹 쉬었어요. 제가 12월에 영상 몇 개 올렸지? 하고 세어보니까 11개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31일 중에 영상 11개가 올라갔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성을 쏟지 않은 영상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연말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조금의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모나 언니가 부산에 놀러 왔었는데 언니가 정말 저랑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언니도 시간을 내서 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니한테도 되게 고마운 게 많고 해가지고 이번에 언니 왔을 때 저도 되게 마음 편하게 쉬면서 언니 좋은 곳들도 데려가면서 덕분에 저도 이제 좋은 곳들을 이렇게 막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것도 보고 그렇게 재밌게 놀았단 말이죠. 이번에 되게 편안하고 재밌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좀 좋은 곳을 예약을 해서 갔어요. 제가 마사지를 많이 받아보진 않았는데 작년 겨울에 제가 이제 저에게 주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마사지 10회를 끊어가지고 이제 받았었고 근데 그때도 막 엄청 만족스럽진 못해서 몇 군데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번에 딱 5일 마사지를 받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최고, 다른 데보다 비교 불가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잘하는 마사지들은 요 정도 하겠구나.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신다. 내가 또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꼭 와야지 하는 그런 좀 의지를 다잡은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휴식을 정말 잘 취했다.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한 주였어요.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친구,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또 대문자 I 인간으로서 굉장히 인간관계에 서툴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아직도 되게 서툰 편이긴 한데요. 제가 이번에 뽀식이랑 남자친구랑 이렇게 연말에 펜션 갔을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올해 제가 되게 좋은 선택들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거를 조금 더 뭔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건지 조금 자세하게 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참 또 고민해봤어요. 제가 신중하게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상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말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단짝 친구로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고 주변에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단 말이죠. 내가 뭔가 난 저 사람이 좋아, 난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항상 나에게 뭔가 주어지면은
그 상황에 그냥 되게 적응하고 맞춰가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에 더 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저와 그렇게 막 맞지 않아도 얘가 나랑 잘 맞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거치지 않아도 그냥 상황적으로 이어준, 환경적으로 이어진 인연들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네 친구, 집이 가까워서 친해진 경우, 또는 엄마들끼리 이렇게 친해가지고 동갑이어서 친해진 경우,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어지고 자주 만났기 때문에 친해진 그런 친구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인간관계들이 저에게 싹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너 나 싫어? 막 이렇게 한 것도 없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인연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정리된 인연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좀 슬펐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게, 그 친구랑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내 주변에 그 친구가 있었으니까 친해진. 그렇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서로 갈 길을 가다 보니까 나는 이런 애들이랑 재밌더라 하는 본인의 취향을 알아가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 아무리 상황적으로 이어져도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이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막 자존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하긴 하는데 그 친구 관계에 대해서, 동성 친구들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쩔쩔매는 편이어가지고 그걸 참 고치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떠나간 인간관계들이 있고 또 새롭게 만나는 인간관계들이 있는데, 새롭게 만나는 인간관계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애쓰고 너무 노력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할까? 하는 그 생각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사실은 원래부터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나 이 사람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좋네? 나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네? 하고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도 이 사람한테 표현해야지. 내가 그 사람이 좋으니까 같이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계가 사실 되게 건강한 관계고, 상대방도 그렇게 느꼈을 테니까 그게 되게 건강한 관계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느낌을 느낀 지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다고 하면은 되게 쩔쩔매고 이 사람 마음에 내가 들고 싶어. 버려지고 싶지 않아.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던 그걸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해서 너무너무 부단하게 애를 썼는데 이제 그거 조금 그만해야겠다. 이 나이가 돼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상담을 가도 이런 나의 성격들은 사실상 어릴 때 많이 결정이 되는 게 많잖아요. 어릴 때의 경험을 토대로 나의 어떤 그 가치관들이나 사고방식들이 굳어지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감사하게 여러 인연들이 제 주변에 다가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만 딱 생각하면은 지금 제 주변에는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관계가 없거든요. 손절 이렇게 한 건 아닌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만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저와 단짝 친구 이렇게 둘만 있으면은 이 친구에게 모든 걸 좀 다 원했어요. 이 친구가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고, 나한테는 이 친구가 첫 번째인 것처럼 이 친구에게도 내가 첫 번째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친해지면은 그게 좀 질투가 나고 하는 그런 어린 감정들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런 감정들이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릴 때 좀 없어졌어야 되는 그런 감정들도 있는데, 그런 유아적인 감정들이 고착이 되어서 성인이 된 지금에도 그런 걸 좀 갈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제 주변에 보다 많은 친구들이 생기고 이 친구도 이렇게 만나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한테 내가 1번이 아니어도 되겠다. 근데 이 친구랑 있으면 너무 즐거워. 카페 가는 게 즐거워. 그러면 그 친구랑은 새로운 카페를 같이 가는 걸 즐기는 그런 친구로 남겨두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술을 되게 좋아해서 술이 또 잘 맞아. 술 마시는 게 즐거워 하면 또 술 친구로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이 친구랑은 이렇게 좋고 이 언니랑도 이렇게가 좋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 마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감정의 한 조각이 나였으면 좋겠다. 나랑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 받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서도 그 사람이 나의 어떤 한 조각으로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그 서로의 부담도 좀 덜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더라도 다른 사람과 두루두루 친한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채워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도 너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막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 내가 인간관계에서 지금 되게 좀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모물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되게 좀 자주 들어오는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제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 친구에게 너무 질투나는 감정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한 분이 아니라 되게 여러 분이 많이 머물러 남겨주시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저에게 약간 해답이 변한 게 그러면은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친구에게만 향해 있을 필요가 없고 나에게도 다른 또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그 사람도 나의 삶의 되게 작은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또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쨌든지 너무너무 질투나는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건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점은 내가 흡수를 하고 나도 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게 질투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내 갈 길을 가다 보면은 나와 또 같이 걸어가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되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하지 않고 좀 씩씩하게 말할 수 있는 것부터가 나 되게 많이 좋아졌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감정을 좀 많이 내려놔서 내가 좀 행복해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인간관계가 나왔으니까 또 할 수 있는 말이 인간관계, 친구 관계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졌는데요. 아직 저에게는 남은 숙제가 있어요. 저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깊은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가정사가 이렇게 깊이 보면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조차도 저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으니까 몰랐어. 그냥 나만 항상 힘들고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저마다 사정이 있고 다 마음속으로 한 구석에서는 소갈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까지는 제가 항상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자기 연민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가족 얘기만 하려면 눈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못 찍기도 하고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가정사 없는 사람 없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냥 나아가라고 원래 다 힘들어요 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또 되게 좀 그렇구나 담담해지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작년에 전문가분에게 심리 상담을 처음 받으러 갔던 거였거든요. 그때 처음 가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첫 시간 1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에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저희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고 저희 가족들은 어떤 사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그냥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를 가장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저도 되게 방어 기제가 심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꼭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온 게 아닌데 왜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다듬어진 그런 저의 성격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족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감정도 한편으로는 있었고 왜 이렇게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컸을까? 가족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탓이 결국에는 가족의 탓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이 딱 하신 말씀이 부모님이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런 부모님의 직업과 부모님의 가정 환경도 다 물어보셨는데 그런 걸 제가 제 입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그러면 저를 키웠을 때 어떤 감정으로 키웠을까?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기르셨을까? 하는 걸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치유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동생은 나에게 왜 그랬을까? 동생은 왜 부모님에게 그랬을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도 그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내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그게 상담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인간관계에서 지금 당장은 꽤 만족스럽고요. 제가 동생이랑 되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성향이 진짜 반대기도 하고 지금도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굳이 서로 막 궁금해하지도 않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근데 또 이게 이제 제가 올해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동생도 엄마 통해서 이제 넌지시 누나는 뭐 결혼 준비 잘 해간대? 이렇게 물어봤다고도 하고 저도 뭐 가끔씩은 엄마 통해서 뭐 어떻게 살고 있대? 어떻게 잘 지낸대?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저희 엄마 아빠 되게 존경하고 감사한 부분이 정말 많고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셨다는 것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사랑을 주는 사람은 더 못 준 게 후회스럽고 받는 사람은 더 못 받은 게 아쉽고 그런 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에게 되게 감사한 것도 많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망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상담 선생님이 이거를 부모님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같이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하셔가지고 상담 다닐 당시에 엄마한테도 엄마 그때 나한테 왜 이렇게 말했어? 왜 그랬어? 하면서 이제 되게 같이 많이 울면서 또 푼 것도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좀 못해줬더라도 정말 미안하고 엄마도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그 이후로 제가 엄마 아빠한테 짜증이라는 그 화의 감정이 되게 많이 누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상담 받으러 갈 당시에는 마음에 화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멀리도 이게 확 폭발하고 그 예민한 감정이 확 튀어나오고 화로 표출되면서 저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러니까 저도 괴롭고 제 주변 사람도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그걸 조금 이해를 하면서 마음으로 그게 좀 소화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그런 미운 감정보다는 요즘에는 화나 짜증이 정말 잘 안 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 이런 부분 좀 기분 나쁜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사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좀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상담 받은 것도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다음은 올해 목표인데요. 제가 작년에 목표를 제가 못 지킨 것도 꽤 많은 것 같고 제가 올해 할 플랜들은 되게 많은데 구독자 몇만 달성, 조회수 얼마 달성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목표를 두고 싶지 않은 느낌? 그리고 막 몇 킬로 감량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가 않고 올해는 그냥 저를 좀 제가 잘 돌보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유튜브 지금처럼 성실하게 임하자. 여기서 더 잘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나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하고 있지 못할지언정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실하게 임하자. 그리고 거짓 없이 정말 진심으로 임하자. 그거면 될 것 같다. 진심을 다했을 때 우리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그 마음이 통하면 또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에 올해는 쇼츠로 좀 정보성,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쇼츠로도 조금 활용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쇼츠로도 부지런히 인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가끔씩 공감 가신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만 재밌게 유튜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 목표 중에 하나는 좀 잘 끊어내는 사람이 되자. 앤드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자인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요즘에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샵이던 PT던 네일샵이건 이렇게 사람에게 받는 서비스 같은 걸 받을 때 크게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정말 불만족스럽지 않은 이상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네일도 4년씩 받고 머리도 뭐 거의 2년 다 돼가고 PT도 벌써 1년 반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래 하는 편인데 이거가 과연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 들었어요. 약간의 현타라거나 할까? 오래 알고 지내는 게 비단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
요즘에 운동을 가면은 이제는 조금 새로운 느낌의 운동의 자극도 받아보고 싶고 좀 새로운 운동을 해볼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 선생님이랑 오래 하는 게 서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그 정이 뭔지 저 정에 너무 약한데 한마디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지 말자. 내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추구하면서 살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약간은 이기적일 수 있더라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챙기는 사람이 되자. 이미 야무지게 살고 있긴 한데 정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당 달려가지고 링고암에 사과 탕후루를 처음 주문해봤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탕후루 집이 탕후루 베어라고 가쁜 탕후루 가게 추천. 여기가 탕후루가 되게 얇고 과일이 신선하고 맛있어요. 이거 사과 탕후루 맛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아, 그리고 여러분, 저 한 가지 더 고민 있어요. 이거는 우리님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바로 사무실 구하기입니다. 갑자기 웬 사무실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아무런 계획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꼭 아니더라도 앞으로 사무실을 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상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무실을 구하겠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올해 저에게 해주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저는 저를 항상 야박하게 되게 네가 뭔데 사무실을 구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저한테 주는 평가를 스스로 좀 후하게 주지는 못하는 편인데요. 저는 지금 저의 본업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성실하게 한 달에 11개 올리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나 못한다. 거기에는 저의 숨은 노력과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무슨 사무실을 구해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누에토 브랜드 개발 참여하면서 매주 미팅하고 결정하고 브랜드에 굉장히 개발 참여에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일이고 유튜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일상 영상뿐만 아니라 뭐 꿀템 추천 또는 하울 같은 영상들을 할 때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는 것도 저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저희 집에서 이것들이 가능해요. 감당이 가능한데 누군가와 같이 살게 되면은 이거는 되게 다른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는 이제 예전에 편집방으로 쓰겠다고 했던 그 방에 제가 거기서 편집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품이랑 이제 온갖 촬영 장비들 이런 것들이 거기 거의 한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방이 아니라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가족들이랑 살면서 유튜브를 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정말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가족 구성원이 볼 때는 얘는 그냥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집에서 일하고 밥 먹고 재택근무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한 일, 집에서 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이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누군가 한 명이 해야 된다면 그게 제가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시간을 좀 존중받지 못하고 은근하게 너 집에 있을 때 요거 조금 해줄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본가에 있을 때 저는 그걸 한번 느꼈었고 저의 시간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랑 같이 살게 되면 저도 출퇴근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저도 출퇴근의 의미에 존중을 받고 저의 일에 저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만의 공간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부부 중에 한 분은 재택근무자로서 만약에 일을 하시면은 힘드신 점은 없는지 사무실의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에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은 정말 자유롭게 남겨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 오랜 고민이기도 하고 이미 남자친구도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지만 환경
세상적으로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저의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대식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대식이랑 뽀송이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식이는 동생이 20살 때 독립을 했다가 제 남동생의 친구가 대식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키우기 힘든 환경이 돼가지고 대식이를 동생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대식이를 아기 때 이제 1년 정도 키우다가 대식이와 동생이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독립을 했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식이가 저희 집에 왔고 그렇게 지금 온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뽀송이는 저 학생 때 부모님이 데리고 온 강아지인데 뽀송이가 지금 이제 벌써 14살이니까 14살, 7살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꽤나 있으신 어르신 강아지들입니다. 뽀송이는 사실 부모님께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대식이도 지금 사랑받는 막둥이로서 지금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지만 환경적으로 제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워줄 수 있지 않을까? 대식이는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 이걸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순 없으니까 조금 더 나은 환경은 제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동생을 좀 설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도 이제 확정적은 아닌데 제가 데리고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계약할 당시에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집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고 다음 집에 간다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갈 거니까 그때는 강아지들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서 대식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목표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올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저는 저다운 영상을 만들게요, 여러분. 우리끼리 새해 약속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영상 많이 만들게요. 여행 많이 갈게요. 하는 그런 목표보다도 제가 저다울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는 저의 그냥 본연의 저의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약속드리고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다운 모습이 유튜브 시작할 당시에 그 6년 전, 7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제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제 나이에서 저다울 수 있는 모습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그만큼 흘러버렸어. 무조건적으로 제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님들이 좋아하는 저의 모습이 있으시겠죠?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저도 저다웠고 지금의 저도 저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솔직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솔직하게 정말 저의 삶에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아주시는 우리님들과 또 올해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님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님들이랑 이렇게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편안한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나 이런 일 있었다, 작년에 이런 거 좀 힘들었고 올해는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님들 제가 정말 많이 애정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